아까 여러분 춘향 아니죠, 저기 뭐지? 서정주의 추천사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자,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현실적 제약에 의한 좌절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추천사하고 주제가 같은 작품이 뭐냐면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즉 깃발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네, 소리 없는 아우성.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즉, 자, 역설법인데 화자가 이제 창문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펄럭이는 막 깃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펄럭이는 건 뭐예요? 아우성이고, 그죠?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본 거니까 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자, 이걸 이제 그 깃발인데 이 깃발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자, 우리 인간과 연결시킨 거예요. 즉 인간들은, 자, 여러분, 아우성, 그러니까 누구나 이상세계를 향한 뭘 가지고 있다, 여러분? 누구나 이상세계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이상세계를 향한 갈망을 소리내지는 못하죠, 그죠? 뭐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 제약 때문에 소리를 못 내는 것 뿐이에요. 현실 제약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러니까 결국 깃발을 인간과 이렇게 빗대서, 그죠, 여러분? 예, 시상을 전개시켜 나간 것이 바로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봐봐. 자, 순정은 뭐예요, 여러분? 깃발이겠죠, 그죠? 순정이 깃발인지 어떻게 알아? 바람에 나붓기라고 했잖아, 그쵸? 바람에 나붓기고, 바람에 나붓기는 거 뭐예요, 여러분? 깃발이죠. 순정은 깃발이야. 바람에 나붓기고. 그 다음에 오로지 맑고 굳은 이념의 표대 끝에, 자, 이념의 표대 끝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깃대가 되겠죠, 그죠? 예, 깃대. 이념의 표대 끝에서 애수. 자, 애수, 슬픈 마음이죠? 슬픈 마음은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그러면은 봐봐. 백로처럼 날개를 펴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깃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수도 뭐다, 여러분? 깃발이다, 그죠? 그럼 왜 깃발을 슬픈 마음이라고 했을까? 왜 깃발을 슬픈 마음이라고 했을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상세계를 향한 갈망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슬픈 마음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념의 표대가 바로 뭐예요? 이념의 표대, 깃대인데, 자, 이 깃대가, 여러분 깃발의 펄럭임이 뭐라고 한다면, 깃발의 펄럭임이 이상을 지향이라고 한다면, 이 이념의 표대인 깃대는 뭐예요? 현실적인 뭐가 되겠어요? 현실적인 제약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현실적인 제약. 자, 그래서 유치원의 깃발과 서정주의 추천사는 주제의식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답 몇 번이다, 그럼 몇 번? 3번 이념의 표대. 자, 27번 보시겠습니다. 이 광고의 주제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줘.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엄마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자, 대조적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정작 고맙고 정작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모 즉 어머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그럼 보겠습니다.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봐. 네 손에 낫건데 누구 손에서 태어났건데 누구에게서 참 누구에게서 태어났건데 양재조차 같으느냐 모습조차 같으느냐 한 전 먹고 길러냈으니 딴 마음 먹지 마라. 그게 딴 마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애를 해치는 마음. 알겠죠 여러분? 형제간에 엄마가 한 전 먹고 길러놨으니까 딴 마음 먹지 마라. 우애를 해치는 마음. 즉 우애 있게 지내라. 1번 알겠죠 여러분? 자 2번 오늘도 다 샜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내 돈 다 맸거든. 네 돈도 좀 메어주마.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뭐야 여러분 이거는. 자 1번의 주제는 우애고요. 그죠? 우애. 2번의 주제는 뭐야? 근면. 근면. 권농. 농사를 권한다. 근면과 권농을 주제로 노래고 그래서 이거 교훈적이죠. 그죠 여러분? 교술적이다. 교술적. 교술적. 자, 그 다음에 자 1번 물론 1번도 다 교술적이야. 왜냐면 우애 있게 형제간에 지내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비지 마라. 한 젖꽃 때 실은 후면 고쳐 씻기 어려우리. 그러니까 뭐야 이건 그죠? 의롭게 살아라. 의의 실천. 인의 실천. 자, 4번이 뭐예요, 여러분?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길 일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것뿐인가 하노라. 자, 4번이 바로 뭐죠, 여러분? 그죠? 풍수, 지탄. 즉, 돌아가신 후에 탄식한다. 자, 풍수지탄. 답은 4번입니다. 네 작품 모두 교술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시조였습니다. 다음은 심청전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와 가장 관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청전이가 당연히 뭐예요? 이제 효겠죠, 효. 그쵸?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 옷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랐다.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가히 끝이 없구나. 알겠어요? 네, 1번입니다. 2번은 아까 했죠, 여러분? 인의 실천.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어도 서럽거든 짐을 조차 지셨는가. 즉 뭐야 여러분? 노인 공경. 그죠? 네, 노인 공경. 경로. 자 4번은 우애. 29번입니다. 자,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겁니다. 자, 백구와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아가 반복이죠? 그 다음에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고 다 반복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대꾸 어디 있습니까? 대꾸. 자, 대꾸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아내 죽고 자식 잃고, 여기 대꾸네요. 그죠? 아내 죽고 자식 잃고. 자, 그 다음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밑에 보면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된단 말이냐. 사궁지수는 늙은 호라비. 내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 사다 제사 지내는데 어디서 보았느냐. 하나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자, 거기 서류적 표현 썼네. 그쵸 여러분? 어디서 보았느냐. 못 봤다. 그 다음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앙화가 있을 것이다. 다 무슨 법 여러분? 자, 서리법. 서리법. 반어법이기도 하고요. 반어적 서리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옛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가물적의 사람으로 빌라하니. 탕임금 어지심 말씀이라고 해서 고사를 인용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맞고요. 근데 여기 보면 과연 전기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거기 전기적이라는 게 그 기자가 기이할 기자입니다 여러분. 기이할 기자.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것이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 전기가 두 개야 여러분. 한자를 잘 봐야 돼. 전할 전자에다가 기할 기자를 쓰면 비현실적이다는 얘기고, 전할 전자에다가 기록할 기자를 쓰면 일대기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오케이, 4번.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필인 것 같지? 아니다. 뭐죠 이게? 수필인 것 같아. 수필. 그쵸 여러분? 예,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 만남은 만남이다. 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누구든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경험한다. 자, 그럼 이 글을 읽기 전에 지금 읽은 제목과 소제목을 보고 만든 질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황상에게 다사는 어떤 스승이었을까?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황상에게 다사는 과연 어떤 스승이었을까라는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만남이란 어떤 모습일까? 그죠? 예, 일생에서 자, 바꿀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상은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자,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이니까 황상이 여러분 다산 정약용의 제자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자, 그렇게 본다면 황상이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내용도 충분히 소제목을 가지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절망에 빠져 있는 황상에게 다산은 어떤 말을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황상과 정약용의 만남이
일생에 있을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고, 그 다음에 그 만남을 통해서 황상이 절망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게 다산의 말을 통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황상이 벗어났을까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 그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다산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통해 황상이 절망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기에는 그 제목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해당하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남 뭐겠습니까? 그럼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입니다. 자, 32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시 수필인데요.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자, 꿈의 불꽃, 이거 비유적인 표현 썼네요, 여러분. 은유법. 그 다음 거기 밑에 보면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치법. 자, 그 다음 열거법. 그쵸?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열거법도 쓰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은유법, 도치법, 열거법을 쓰고 있으니까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1번. 대상이 지닌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형식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분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객관적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답은 4번입니다. 기역과 같은 뜻을 갖는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달걀로 바위치기. 뭐야 여러분? 1번은 이전투구. 자, 진흙탕 위의 개싸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중지란. 3번은 누란지위. 자, 4번은 이란투석. 계란으로서 자, 돌에 던진다. 바위에 던진다. 몇 번이야 여러분? 자, 4번입니다. 그 다음, 자, 비와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문장. 자, 도치법 찾아보세요. 도치법. 1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법.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대꾸법하고 대조법. 대꾸법, 대조법.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법? 서리법. 반어적 서리법입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해야 되니까 도치법이 있고요. 또한 찬란한 슬픔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에요? 역설법입니다. 역설법. 자, 35번입니다. 백석의 수라라는 시입니다. 우리 배웠죠, 여러분? 백석의 수라. 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자, 백석시의 특징이 이렇게, 자, 향토적인 방언을 사용합니다. 어니젠가는 어느 새인가의 방언이겠죠? 새끼 거미 쓸려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누구야 여러분? 새끼 거미 찾으러 온 어미개미. 나는 가슴이 쩌릿하다. 자, 화자의 정서가 변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새끼 거미 찾아온 큰 거미를 보면서 가슴이 쩌릿해요. 정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자, 이때 버리며와 앞에 버린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앞에 버린 건 뭐야, 여러분? 그냥 저리로 가버려, 그죠? 이렇게. 근데 뒤에 버린 건 뭐야? 제발 엄마에게 가 하는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상황이 다릅니다. 찬바퀴라도 새끼는 대로 가라고 서러워한다. 자, 서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짜릿함, 서러움.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디에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는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않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또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자, 제 어미를 찾으러 온 거죠? 나는 가슴이 메이 듯한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라도 했으면 하고, 자, 슬퍼한다. 그래서 여러분, 백석의 수라라는 시인데, 이 수라라는 시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자, 시대적 상황하고 연결져 해석하면 결국은 거미 가족의 해체는 결국 무엇을 뜻한다, 여러분? 일제에 의한 자, 가족 구성원의 해체, 일제에 의한 자, 민족과 가족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백석의 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제에 의한 민족과 가족이 해체되는 현실을 뭐라고 그러면 제목 뭐야, 여러분? 수라, 그죠? 예, 지옥 같은 자, 지옥 같은 현실이라는 뜻이 알겠어요, 여러분? 예, 지옥 같은 현실이라는 의미를 이 수라라는 제목이 갖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 이런 그 가족이 해체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백석의 여승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승에 보면 자, 남편은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섣벌은 일벌입니다. 일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러 갔다가 결국은 소식이 끊긴 남편. 이게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자, 비극적인 현실을 모티프로 한 시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가족 해체.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 거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반복과 변형을 통해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반복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가 심화되죠. 이렇게 화자의 정서가.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어떤 정서가 있어요? 연민의 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현실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현실 처지가 드러나는 건 여러분 거미지 화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화자는 여러분 일종의 관찰자이고 가해자입니다.
자, 다음 36번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문체적 특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한동안 그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있었다. 돼지 아이들의 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낭자한 그 남루하고 못생긴 내 손꼴새라니.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직장일을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볼품없는 손꼴이 거꾸로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갔다. 아무개 씨도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냈구만. 나는 그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 줄 알지. 직장의 한 나이든 선배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 손등의 흉터를 보고 그의 소중한 마음속 비밀을 건네주듯 자신의 손을 내게 가만히 내밀어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손등에 나보다 더 많은 상처 자국이 수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님의 그 진실된 한마디, 그죠? 마음에서 나온 진실된 위로의 한마디가 결국은 그 볼품없고 상처 가득한 내 손등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하는 계기가 된 거겠네, 그치? 예.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거 고른 거네, 그치? 골라보자, 여러분. 과거의 일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굳세고 강합니까? 그럼 그렇지 않잖아, 그치? 예. 경험을 통해 얻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 거 맞죠, 여러분? 자, 화려한 미사여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거기 끝에 우리의 삶에 매우 단단한 마디요, 숨은 값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리가 먼 거야, 여러분. 결국은 그 상처는 삶에 있어 단단한 마디 같은 것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시련, 그렇죠? 어떤 과정이 되는 거죠, 과정. 그리고 또 내가 더 가치 있는 인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값진 것이야, 그죠, 여러분? 그런 뜻이잖아.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여러분? 3번이죠. 그죠? 인생살이에서 피해가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여러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공중에 매달려 있거나 옆에 붙어 있거나 에어 드라이버를 다루는 일이 서툴러 나와 외사촌이 아무리 바삐해도 3번의 컨베이어 위는 비어있다. 저녁이면 1공단에서 3공단에 있는 방까지 걸어오며 외사촌과 나는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준다. 자, 외사촌과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네, 그지? 자, 외사촌은 울려고 한다. 외사촌과 나의 하루 일당은 700 얼마, 3개월이 지나면 500원이 올라 또 1200원 얼마가 된다고 작업반장은 말한다. 분명히 그렇게 받아왔지만 지금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작중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보기의 가의 관점에서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 자, 가의 관점, 즉 작품은 현실의 반영이다. 무슨 관점? 자, 작품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무슨 관점?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이 작품에는 7, 80년대 열악한 노동 현장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1번 작가의 유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됐다. 이거 뭐죠, 여러분? 표현론적 감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를 병치시켜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인과성이 잘 드러난다. 내적 감상, 내재적 감상입니다. 주인공은 내적 갈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내재적 감상입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0번. 보기를 참고하여 A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딴방은 신경숙의 외딴방입니다. 자, 독특한 형식 실험을 수행한 소설이고 그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외딴방 시절의 과거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집필하는 나의 현재 시간이 서로 엮이며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짜임에서 과거는 현재형으로, 현재는 과거형으로 서술된다는 특이한 사실도 주목을 끈 바 있다. 자, A 보겠습니다. 낙타의 등처럼 나는 내 등에 그 시간들을 짊어지고 있음을 오래도록 어쩌면 나 여기 머무는 동안 내내 그 시간들은
나의 현재일 것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 거기서 보기에서 과거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서술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죠?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직 과거에서 머물러 있다. 그치?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뜻하는 거겠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나 여기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과거에 머무는 동안 내내 그 시간들은 나의 현재다. 즉 뭐야? 마치 그것이 현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현재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과거에서 머물러 있다. 그죠?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1번. 자, 보기에 설명한 시제의 역전은 결국 나의 의식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때의 얘기를 쓰지 않은 것은 그때의 삶을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때의 얘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들을 내면에 담아두고 있겠지. 그죠? 왜냐하면 나는 내 등에 그 시간들을 짊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과거의 시간을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과거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시간이 나의 현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1번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그때가 지나간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자, 되지 않고로 바꿨을 경우 안부정문이 되면서 주체 의지가 강조되죠. 그죠? 되지 못하고는 못 부정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고 되지 않고로 바꾸면 의지 부정이 되면서 내 의지가 강조됩니다. 알겠어요? 예, 2번. 자, 기억을 내게는 그때가 지나간 시간이 못 되고 있음을로 바꿔도 의미가 변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긴 부정문을 쓰나 짧은 부정문을 쓰나 자, 의미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삭여온 일이라. 여러분 삭였어요. 사귀었어요. 이게 피동입니까? 아니죠. 그죠? 삭게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삭게 시켰으니까 뭐예요? 예, 이건 사동입니다. 사동. 자, 그 다음 니은에 비해 사가 오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마음속에 사가 온이라고 하면 사겨 오는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지만 사가 온이라고 하면 능동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겠죠. 그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거기 마지막에 보면 디귿 보세요. 디귿. 내가 도망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에 날줄 시절이 짜지겠지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피동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피동으로 표현한 이유가 내가 아직도 시간에 어떻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매여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뭘 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즉 과거에 얽매여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무슨 표현을 쓴 거라고 지금? 예, 피동 표현을 쓴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거를 날줄 시줄을 짜겠지라고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을 극복하겠다는 내 의지가 반영되는 거겠지. 그치? 예, 능동으로 바꾸면. 예. 자, 41번입니다. 아니야 41번 했죠. 그쵸? 42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이네요. 그죠? 예, 일치하는 것은입니다.
자, 몇 번이에요? 다 해보니까, 다 해보세요. 다 해보면 다의 중간에 보면 남들이 모르는 일이라 하여도 언젠가는 하늘이 제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녀는 심생을 거절하면 하늘에서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43번입니다.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입니다. 자, 넓은 벌 동쪽으로 옛이야기 시줄되는 실개철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거기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여러분 공강박적 표현이죠. 자, 금빛 게으른 울음. 울음은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해설빛 금빛은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울음이 뭐죠 여러분? 청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잖아요. 아니 원래 있는 게 뭐예요? 원래 있는 게? 원래 있는 건 소의 울음이잖아요. 그죠? 원래 내가 들은 원래 있는 감각은 소의 울음이고 이거를 금빛 해설빛 금빛이라고 눈에 보이게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죠.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칠리야. 그것은 고향이고요. 자, 꿈엔들 이칠리야. 즉 꿈에도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후렴구인데 여러분. 자, 후렴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뭐한다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그리움을 심화시킵니다. 후렴구를 통해서. 자, 그 다음 1년에서는 원경, 즉 멀리서 바라본 고향입니다. 원경에서 바라본 원경에서 바라본 본 고향 여러분. 원경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전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시간의 경과죠. 그죠? 시간의 경과. 밤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화로에 있는 그 재가 식었다는 얘기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밤이 깊었다. 식어지면. 그럼 여러분 원경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네. 그죠? 화로는 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어떻게 됐다 여러분? 고향 전체 풍경에서 자, 근경 집안 풍경으로 근경 즉 집안 풍경으로 자,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알겠어요? 원경의 근경으로.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기도 공감각적 표현이네요 여러분. 밤바람 소리는 무슨 심상이에요? 청각적 심상.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을 달리고. 말이 달리는 건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 따라서 청각의 시각화. 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자, 늙으신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는 왜 여러분 엷은 졸음에 겨웠을까요? 하루 낮에 뭘 했기 때문에?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 밤에 이제 피곤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 거기는 생활인으로서의 아버지, 그죠? 예, 낮에 일을 열심히 한 생활인으로서의 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의 모습. 늙으신 아버지가 자,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자, 아버지의 고단한 삶의 모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알겠어요? 예. 자, 원경에서 근경. 그 다음에 이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이번에는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 여기는, 자, 어린 시절 고향이죠. 그쵸? 다시 어린 시절 고향으로, 자,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회상입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회상. 나는 어린 시절 흙에서 자랐어요. 그죠? 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 그럼 이 하늘빛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 나의 꿈이 되겠죠. 그죠? 어린 시절 순수했던 나의 꿈. 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서비스를 한 푸름 적시던 곳. 즉, 자, 동심이 있던 고향. 그죠, 여러분? 동심의 꿈이, 동심의 꿈이 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 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거기 동화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춤추는 밤물결, 이런 걸 동화적 이미지라고 한다. 설화라고 하기도 하고, 동화, 설화적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밤물결 같은 검은 귀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자,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자, 역시 마찬가지 봐요. 어린 누이와 발벗은 아내가, 자, 뭐 하는 곳, 여러분? 이삭 줍던 곳. 즉, 뭔가 삶의, 아내와 어린 누이의 삶에 또 고단함이 있는 곳이 또 어디기도 하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늘에는 성긴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거기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난했던 고향마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가난한 고향마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불빛이 들어오는 자, 도란도란 거리는 곳.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가족의 단란함.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의 풍경이 들어가 있다. 알겠어요? 예,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족의 풍경. 자,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총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연이 여러분 유기적이지 않고 병렬적이죠. 그렇죠? 각각 병렬적인 고향의 풍경을 종합해서 결국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1년부터 2, 3, 4, 5년이 각각 다른 내용인데 이것이 다 후렴구. 그죠? 후렴구가 다 뭐야, 여러분? 공통된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이 후렴구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뭐가 된다, 여러분? 집약된다. 알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각각의 풍경들이 집약된다. 알겠어요? 예. 자, 그럼 옳지 않은 겁니다. 옛이야기 쥐줄대는 실개천. 그럼 거기 봐봐, 여러분. 옛이야기가 쥐줄대. 그 무슨 이미지야? 천국적 이미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곳이 차마 꾸민들이 칠리아라는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서 음악성을 담보하죠. 운율. 자, 그 다음에 엷은 졸음에서는요. 시각적 심상이지. 이거는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지, 그치? 자, 밤물결 같은 에서는 역동적인, 그죠? 막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 예, 움직이는 역동적인 시각적 심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